자, 동아일보가 청와대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타이틀부터가 이미 프레임이거든요. 아, 동아일보 아직 폐간 안 됐어요? 아직도 나오나 봐. 내가 그렇구나. 지금 공소장 공개해 버렸죠. 그러면서 그 핵심이 수사 상황을 청와대 21번이나 보고했다. 야, 이놈들, 야,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나는 검찰이 이런 거 색출 안 하나 몰라. 그러니까 검찰이 색출은 못 하겠지만 법무부가 얼만큼 검찰에 휘둘려 왔는지를 지금 보여준 단적인 사례예요. 추상 같은 그 법무부 장관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까 SBS가 검찰로부터 빨대를 껐듯이 검찰 누군가는 어떤 새끼는 동아일보에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도해버려. 그냥 엿먹으러 하죠 이게. 나는 이런 정도 되면요 윤석열이 책임져야죠. 윤석열이 책임져야죠.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근데 조금 이게 그 기밀이 누설되지 않기가 좀 힘든 상황이 뭐냐면 지금 국회가 이제 법무부의 그 공소장 그 원본을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법무부가 안 하면 국회가 또 대검찰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소된 13명에게도 이 공소장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이건 누출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유출의 당위성을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고 네네. 어떤 흐름이나 네네. 법무부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 자료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종의 판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 선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금 법으로 제정돼 있고 훈령이 그 낮은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도 검찰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지금까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관행에 대해서 좀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이 판을 좀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잘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이거 안 했으면 몰랐잖아요. 솔직히 알 수가 없어.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이 범죄 행위더라고요. 애국에서는. 그리고 국회에서 내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쉽게 얘기해 봅시다. 구글에서 봐보세요. 네이버에서 국가정보가 자료를 달라 그러면 쓱 줘버리잖아. 나쁜 새끼들이. 근데 구글은 달라 그러면 직접 안 주죠. 예, 가공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면 내 인권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기소자가 검찰의 주관자적 입장으로 작성된 기소장을 국회에서 봐서 국회에서 갖는 순간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 인권이 붕괴되기 때문에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적인 기소장을 보여줄 수 없는 거야. 가공해서 이 사람의 인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요구할 알 권리를 위해서.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걸 이제 우리 이제 알았어. 예. 이게 교묘한 게 지금 총선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 요걸 받은 자유한국당은 부정선거다. 원천무효다. 심하게는 이게 대통령 탄핵 사유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예민한 상황에서 대개 관련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도 있는 상황. 근데 여기에 지금 어떤 거냐면 이거는 확정적으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로 가버렸어요. 김기현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프레임이 바뀐 거죠. 이 프레임 속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까봐 이게 그냥 요가 없이 공개가 되면 이게 확정된 사실이 되고 그렇다 보면 이게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부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잖아요. 검찰의 주장일 뿐인데.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대로 보여줄 수 없는 그러니까 같은 편이어서가 아니라 선거에 어느 쪽도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동아일보 이걸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 때 부정선거를 했다는 그 프레임을 갖고 가야 되고 설사 이게 법정에 가서 논란이 되더라도 나중에 선거가 끝난 후에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명확하게 총선 개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이 핵심인데요. 저도 그 추미애 장관이 근본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저는 기소권 남용에 관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헌식 선생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기소해요. 그리고 그 사실이 국회를 통해서 언론에 전파되고 그러면은 박헌식이라는 개인은 유무죄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 난 거에 관계없이 나쁜 사람으로 이미 낙인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든 야든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된다. 검찰은 선거판의 플레이로 뛰면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 며칠 지금 남지 않았는데 검찰이 선거 개입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관위가 지금 경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선거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관례이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70년 동안 선거 60일 놔두고 대거 13명을 기소한 사건이 있었나요? 이건 선거 개입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조국 수사 앞두고 윤석열, 최교일과 최성애와 수차례 통화. 이렇게 기사 뽑아버리면 이게 무슨 범죄냐고. 그가 사실에 개인 안부도 있을 거고 뭐 선후배 간의 관계도 있을 거고,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뽑아버리면 뭔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제가 우리 새날에서는 엄청나게 제 7년 동안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민정수석실은 4군데에서 정보가 들어와요. 원래 여러분들은 구청에도 그 정보기관이 없는 줄 알죠. 동정계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구청에 동정계 있죠. 정부과 경찰서를 행정부 통해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암행반에서 들어오죠. 검찰에 들어오죠. 이거 사실 확인하기라고 전화하는 게 무슨 죄야. 만약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화통화가 죄가 아니야. 근데 이것이 마치 죄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는 정말 이건 선거 개입이다. 단호하게 저는 선관위가 경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미친 짓들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수사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총선의 격전지, 예를 들면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PK예요. 부울경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지방선거 때 김기현의 비리로 촉발돼 가지고 민심이 김기현 또는 자유한국당을 찍지 않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문재인 정부의 부정선거로 인해서 부울경을 졌다라는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 그 지역에 가면 그것 때문에 뭐 현수막 붙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청와대 13명이 선거 개입한 건 확실해. 이거 누가 시켰을까? 뉘앙스가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은 당선시키는 게 평생 꿈이었네만 이런 개소리 하는 거죠. 덕담을 할 수 있는 얘기거든, 그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 하나를 갖고 그래서 부정선거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는데, 마치 이 타이밍에 어떤 사람은 소환 조사도 안 하고 기소까지 딱 약간 박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에 지금 동아일보 같은 신문들이 굉장히 잘 쓰임새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뭐 몇 번에 보고했네만에. 그러니까 이 근본 목적에 저는 검찰이 국회 선거에 개입해서 공수처 출범을 좀 좌절시키는, 아니면 혹은 최대한 지연시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여기에 준비되는 거라고 봐야 네네. 돼. 예,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들 하셨는데, 만약에 있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칠- 선거. 예. 국회의원 선거 죄송합니다. 4.15 국회의원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70석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이거 미국처럼 탄핵되지도 않을 걸 탄핵받아 불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은 사건이에요.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70석 이하로 반드시 낮추지 않으면 또 혼란스럽다. 알겠습니다. 대선 앞두고. 자,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공소장에 의하면 울산 경찰이 지방선거를 전후로 21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 등의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라는 게 공소장에 기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요, 컨트롤 타워가 있는 청와대의 어떤 상황이었다면요, 한 군데로 집중을 시키죠. 이게 재판 과정에 그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일상적인 업무 활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반부패 비서관실,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에 다 여기저기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컨트롤 타워가 없는, 기획되지 않은 거라는 증빙입니다, 이게. 그렇지.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어쨌든 동아일보, 야, 근데 그것만 체크하시면 반부패 비서관실이 민정비서관실에 속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같은 민정수석실 산하에. 아니 민정수석실에 속해 있는 거지. 수석실에 속해 있는데 비서관실을 따로 본 건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데, 저는 이거 여러 군데 했다고 그냥 이렇게 언론이 글짓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을 마치